코인 트레이딩 비법 전자책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 번호로 문자 2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 강프로가 준비한 리플 소식 빠르게 가져왔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에 대한 리플의 승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MPI 라이선스로 디지털 결제 새로운 길을 열다. 싱가포르까지 이렇게 진출을 한 모습이에요. 읽어보시면 블록체인 스타트업 리플이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토큰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정식 라이센스를 확보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10월 3일 화요일 싱가포르 통화청은 리플 마켓에 MPI 주요 결제 기관이죠. 라이선스를 부여했다고 합니다. 리플은 기업과 금융기관 모두를 위한 암호화 솔루션의 실제 사용을 강조하므로 이를 큰 이정표라고 부릅니다. 이는 또한 디지털 자산 채택을 향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싱가포르는 디지털 자산 규제 분야의 선구자로 인정을 받아 국경 간 결제, 암호화폐 유동성 및 암호화폐 개발과 같은 목적으로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기업 및 금융기관을 위한 매력적인 허브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이번 개발은 리플이 미국에서 주요 규제 열기에 직면해 있는 시기에 이루어졌고, 그 결과 암호화폐 사업을 위한 새로운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시장에 채용에 나섰고, 싱가포르는 여전히 주요 목적지로 남아있다. 이번 주 초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도 싱가포르 통화청으로부터 MPI 라이선스를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블록체인 성장을 선도하는 싱가포르. 읽어보시면 싱가포르 현재 경제 성장의 촉매제로 기술 발전을 수용하고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며 정부 서비스를 간소화해온 풍부한 역사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성과에 중추적인 기여를 한 것은 규제 투명성에 대한 헌신입니다. 이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암호화폐 솔루션을 모색하는 기업과 기관 사이의 신뢰를 조성합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암호화폐 혁신에 대해 신중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싱가포르는 여전히 선두에 서서 앞으로 다가올 피할 수 없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 리더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영구적인 고정물이라는 데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압도적인 90%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이 향후 3년 이내 비즈니스, 금융, 사회에 중대한 또는 심지어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금융 리더 중 거의 절반이 국경 간 결제의 암호화폐를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고, 이는 진화하는 환경에서 해당 지역의 적극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리플은 말하고 있습니다. 리플 대표는 또 이렇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MAS의 리더십 하에 싱가포르는 혁신, 소비자 보호, 책임 있는 성장 간의 균형을 맞추는 선도적인 핀테크 및 디지털 자산 허브 중 하나로 발전했다. 또 읽어보시면 법원이 SEC의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XRP 가격이 또 반등을 했죠. 이번에 또 5% 이상 또 상승을 했고, 이로써 XRP는 시가총액 기준 상위 5위 암호화폐 목록에 진입을 했고요. XRP 가격의 주요 상승은 미국 법원이 SEC의 중간 신청에 대한 항소를 거부함에 따라 가격이 또 상승을 해줬고, 이는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 리플의 또 다른 승리입니다. 다음 기사로 와서 프랑스 중앙은행은 CBDC를 국경 간 결제의 미래로 구상합니다. 리플의 XRP가 중추가 될까요? 라는 기사입니다. 읽어보시면 현대통화역학에서 CBDC 새로운 역할 읽어볼게요. 디지털 혁신의 물결이 금융 부문을 휩쓸면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가 점점 더 깊은 관심과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통화당국이 승인하고 감독하는 이러한 디지털 통화는 글로벌 통화체제의 임박한 점검을 위한 핵심 요소일 수가 있습니다. 유럽 통화 생태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프랑스 방크는 진화하는 이 이야기에 자신의 목소리를 더했다. 은행의 첫 번째 부총재는 최근 특히 국경 간 거래 영역에서 CBDC의 변혁적 잠재력을 설명을 했습니다. CBDC, 국경 간 결제 강화를 위한 촉매제. 읽어보시면 오랜 세월 동안 국경 간 거래는 긴 거래 시간, 높은 비용, 번거로운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시달렸습니다. CBDC를 이 혼합물에 통합을 하면 이러한 전통적인 문제점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약속한다라고 좀 얘기했어요. 방크 데 프랑스의 첫 번째 부총재는 CBDC가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좀 주장을 했다고 해요. 국경 간 결제 개선을 위한 촉매제, XRP가 이 사이에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근거 없는 예측이 아니다. 이는 CBDC의 중추인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적인 특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분산된 특성으로 인해서 중개자가 필요하지 않으므로 거래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고 신속해지고, 또한 블록체인 시스템에 내재된 투명성과 보안은 국경 간 거래가 신속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사기 및 불일치로부터 면역 제도로 보장을 한다. 방크 대 프랑스의 이러한 지지를 특히 주목할 만한 이유는 통화 분야에서의 위상과 영향력입니다. 유럽의 주요 중앙은행 중 하나인 CBDC에 대한 이 회사의 관점은 통화 당국이 해당 지역에서 이러한 디지털 통화에 어떻게 접근하고 채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커뮤니티가 CBDC의 미묘한 차이를 계속 탐색하고 이해하는 동안 방크 대 프랑스와 같은 중요한 기관의 확인은 실제로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임박한 미래에 이러한 디지털 통화의 긴급한 관련성을 강조를 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중앙은행이 CBDC 연구 및 파일럿 프로젝트를 조사함에 따라서 이러한 디지털 자산이 세계 통화 역사의 다음 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죠. 리플사는 싱가폴도 프랑스도 그렇고, 얼마 전에 영상에서 올려드렸던 영국도 그렇고, 동남아부터 유럽의 강대국들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순서를 밟아 나가고 있고, 지금 미국만 상당히 리플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면 늦는다는 거. 결국에 리플사가 생태계를 다 확장을 하고 나서 결국에는 끼어들 수밖에 없어요. 리플도 많은 투자사들이 대놓고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고. 왜 그러겠어요? 미국이 리플을 상당히 싫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국경 간 결제를 위한 상위 100개 핀테크 목록도 만들고 있고, 이렇게 국경 간 결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태계를 리플랩스가 국경 간 결제를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유럽이나 이런 아시아들, 이런 국가들이 하나하나 다 모이면서 결국에는 미국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또 이제 마지막 기사입니다. 또 읽어보시면, 미국의 블록체인 결제 회사인 리플랩스가 권위 있는 핀테크 100 목록에서 모두가 탐내는 자리를 차지하며 다시 한번 그 능력을 입증했다. 이러한 성과는 금융산업을 혁신하려는 리플의 의지를 재확인할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핀테크 혁신 기업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합니다. 읽어보시며 역사적인 성과를 좀 달성을 했죠. 리플의 발표는 단순히 격려하는 것 이상일 뿐만 아니라 국경 간 결제를 재정의하려는 회사의 헌신에 대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국제거래가 글로벌 무역의 생명선인 점점 더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리플의 혁신적인 솔루션은 복잡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시스템의 절실히 필요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가져왔습니다. 리플의 리플렛과 리플랩스는 국경 간 결제의 주요 인프라이자 판도를 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실시간 결제를 촉진하고 비용을 대폭 절감함으로써 XRPL은 기존 은행 시스템과 디지털 시대 간의 격차를 해소를 했다. 이번에 리플의 23년 가치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조사 참가자의 44%는 결제가 광범위한 암호화폐 채택의 주요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국경 간 결제를 암호화폐의 가장 유망하고 혁신적인 사용 사례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존 금융 시스템에 내재된 비효율성으로 인해 국경 간 거래가 느려졌고, 이러한 시스템은 결제를 완료하는데 며칠이 걸리며 상당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투명성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시스템의 구식 특성으로 인해 보다 민첩하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리플랩스의 지속적인 핀테크 혁신, 핀테크 100 목록에 리플이 포함된 것은 경쟁이 치열한 핀테크 환경에서의 회사의 놀라운 여정을 반영합니다. 이 이정표를 달성하기 위해 리플은 금융 산업에 진화하는 요구 사항에 지속적으로 혁신하고 적응해야 했습니다. 오래된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능력은 업계 전문가와 동료 모두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런 SBI, 일본 SBI, 그리고 사우디, 웨스턴 유니언, 중동,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전통적인 은행들을 포함해서 전통적인 금융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리플의 약속도 성공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잘 봐야 돼요. 이런 전통적인 금융 세력들이 다 이렇게 리플과 손을 잡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 이번에 약간의 급등이 나아졌죠. 급등이 나아졌지만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736 자리를 돌파해야 되는, 이전에 이렇게 736 자리가 정말 중요했던 자리인데 다시 한번 736 자리 리테스트하는 이런 자리를 좀 거치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 입장은 이 자리 때부터 이제 기관들이 들어와서 이제 매집을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이 자리 때에서 좀 횡보를 해주고 매집할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제가 보고 있는 시나리오는 나스닥 상장도 보고 있고, 나스닥 상장으로 인해서 기관들의 물량, 매집 기간을 거치고 나서 나스닥 상장을 하고 들어 올릴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호재밖에 없어요. 호재밖에 없다고. 이거 그냥 괜히 눌러버리는 거라고. 그냥 눌러버리는 거라고. 앞으로 올라가면서 전고점도 넘어야 될 코인이에요. 당장 안 가서 좀 답답해 할 수 있지만 차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차트대로 움직이고 있고 다 괜찮게 가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리플의 성장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플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프로였습니다.